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결혼 52년 만에 남편 박진수 씨가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수림 씨는 남편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커피숍 영수증, 아메리카노 2잔. 그런데 남편 박진수 씨는 위가 안 좋아서 10년째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잔. 누구와 마신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더 큰 것이 드러납니다. 남편이 숨겨온 부동산. 최수림 씨가 52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파트 2채의 이야기입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최수림 씨는 잠을 거의 못 잔 얼굴로 남편의 아침 죽을 끓였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이혼 서류를 내민 그날, 남편 박진수 씨가 세면대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수림 씨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공원. 공원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박진수 씨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잠깐 앉았어. 혼자요? 혼자 갔어요. 아니면 누구 만났어요? 왜 그걸 물어? 물으면 안 돼요? 52년 살면서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났어. 오래된 친구. 최수림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어차피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수림 씨는 딸 미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아, 저번에 내가 했던 말 있잖아.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냐고. 왜요, 엄마? 뭔가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 커피숍 영수증이 나왔는데 아메리카노 2잔이더라고. 아버지는 커피 못 마시는데. 엄마, 그거 확인해 봐야 해요. 어느 커피숍이에요? 주소 있어요? 영수증에는 가게 이름과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미선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올라갈게요. 같이 가봐요. 거기 CCTV라도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카운터 직원이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엄마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하죠.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흘 뒤 미선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 모녀는 영수증에 적힌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불광동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미선 씨가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열흘 전쯤에 70대 남성분이 오신 적 있나요? 흰 머리에 키가 좀 크고 마른 분이요. 손님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혼자 오셨거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오셨을 거예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수림 씨와 미선 씨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가 자리, 구석 자리, 2인용 테이블들,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 누구와 앉았을까? 카페에서 얻은 건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말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미선 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잠깐요. 미선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 내역 알아요? 부동산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우리 집이야 내가 알지. 은평구 아파트. 통장은 아버지 거는 내가 잘 몰라. 퇴직 후에는 아버지가 다 관리해서. 그럼 엄마는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생각해보니 그렇네. 엄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에요. 지금 당장 아버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최순임 씨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재산,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얼마인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52년 동안 제가 알아볼게요. 정부 24에서 부동산 조회되거든요.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알아요? 그날 저녁 미선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부 24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아버지 박진수 씨의 이름으로. 최순임 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소유 부동산 3건. 엄마. 왜? 아버지 부동산이 3개예요. 3개?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포함해서 3개요. 은평구 아파트, 그리고 도봉구 아파트 하나, 경기도 의정부 빌라 하나. 최순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의정부 빌라.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요? 나는 몰랐어. 세상에, 나는 몰랐다고. 미선 씨가 각각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취득일 2009년 3월. 의정부 빌라,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취득일 2015년 7월. 2009년이면 박진수 씨가 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아직 퇴직 전이었습니다. 2015년이면 퇴직하고 5년이 지난 시점. 두 채 모두. 최순임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집을 2채나 사면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럼 이 집들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임대 놓은 거예요? 아니면. 미선 씨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두 모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같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다음 날 아침 박진수 씨가 공원에 나간 사이 최순임 씨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서류 파일들, 첫 번째 서랍 병원 영수증, 보험 서류, 두 번째 서랍 은행 통장 몇 개. 최순임 씨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은행 이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8천만 원. 또 다른 통장 4,500만 원. 최순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인가? 임대료, 도봉구 아파트와 의정부 빌라에서 매달세를 받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돈이 쌓여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 그리고 이름 석자,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변호사 명함. 최순임 씨는 명함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보다 먼저 변호사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아, 아버지 통장이 더 있더라. 내가 모르는 통장이 3개. 얼마예요? 합치면 한 1억 3천만 원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요? 변호사 명함이 나왔어. 아버지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놨어. 수화기 너머로 미선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이거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 빼돌리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 다음이 이혼 서류였던 거예요. 엄마, 지금 당장 엄마도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아버지 페이스에 끌려가요. 최순임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공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최순임 씨를 봤습니다. 밥은? 도봉구 아파트. 박진수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의정부 빌라. 통장 3개. 변호사 명함. 박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내가 물었잖아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고. 3년 됐어. 3년. 최순임 씨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가슴에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3년 전이면 별다른 다툼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던 때였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남편은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산 거잖아요. 거기서 세 받으면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거잖아요.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요? 최순임 씨는 그 말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나는 집에서 새 아이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병원 데리고 다닌 거, 그게 돈이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52년이 당신 돈이에요? 박진수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최순임 씨는 남편 서재에서 꺼낸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법무법인 이름, 변호사 이름, 검색해봤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상속. 최순임 씨는 변호사 번호를 저장해두고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자신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준,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분할, 상대방 몰래 산 부동산 이혼 시 처리.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순임 씨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내 것이기도 하다. 52년 동안 남편 뒤에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 또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소송 전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은닉. 남편이 지금 무언가를 처분하려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3년을 준비했다면 혹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최순임 씨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딸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도 변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2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혼자 사둔 아파트 2채, 몰래 모아둔 통장 3개, 그리고 3년 전부터 선임해둔 변호사.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무언가입니다. 최순임 씨는 지금 2가지 질문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 남편이 이혼을 준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둘, 커피 2잔을 함께 마신 그 사람은 누구인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2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편, 딸은 어머니 편. 형제가 한 집에서 마주 앉아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순임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당신이 최순임 씨라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겠습니까? 최순임 씨도 저도 여러분의 한마디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